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중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위챗을 저한테 한마디로 뭐냐고 물으시면 저한테는 꿈을 이뤄주는 툴이에요. 중국어를 잘하면 중국어를 잘할까요? 내 콘텐츠가 없으면 그거 배우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직접 다 연락하고 방송하고.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중국에서 창업하기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창업을 하실 때에는 그때그때의 트렌드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중국에서는 펑커라고 합니다. 바람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날개를 날듯이 술술 이 사업이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툴과 마케팅 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 사업 형태, 그리고 소통, 이 세 부분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투자는 그 BAT 중에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에 한 흐름을 타게 되고, 사업 형태는 위챗, 소통도 위챗. 제가 오늘 결과적으로 무척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위챗입니다. 제가 한국과 중국 시장을 비교할 때 정말 큰 차이점은, 한국은 이제 경쟁 구도에 서면은 절대로 서로 항복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 삼성과 LG는 절대로 서로 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필요하면은 항복도 합니다. 공동구매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탔어요. 그래서 텐센트 계열의 이제 디엠핑과 이제 메이투안은 이제 알리바바 계열인데, 이 두 기업도 이제 같이 이제 공동구매 쪽에 있으면서 서로 출혈 경쟁이 많아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돈을 잃을 것 같으면 이제 잠시 이렇게 숙이고 이제 합병을 할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중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위챗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창업가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0개의 앱 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앱도 이렇게 700만 개가 넘게 많이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강연을 드리는 목적은 앱을 론칭하지 마시고 이제 위챗을 이용하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점점 중국에서 정석으로 창업을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원래는 웹사이트였다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는 위챗 앱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챗 공중 계정이 뭐냐 하시면은 저는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급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구독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시크로드라는 제 자전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위챗 공중 계정을 만드는 거였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제 소식을 받을 수 있게 했었고, 이제부터는 제가 자전거 여행을 했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이름 이제 채원에서 이게 근원을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 위에서 내 근원을 찾아간다는 뜻으로 시크로드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위챗을 저한테 한마디로 뭐냐고 물으시면 저한테는 꿈을 이뤄주는 저의 툴이에요. 위챗 그룹방이 있어요. 카카오 그룹방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갔거든요. 상하이 자전거 동호회. 그래서 제가 첫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부터 터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에바입니다. 저는 상해부터 영국까지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자전거 좀 협찬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들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랑은 셀카를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챗 추가를 합니다. 자전거 회사, 그 다음에 코로 스포츠, 여기는 중국의 패션 회사. 그래서 이제 뭐 잠바나 이런 것들 후원해주셨고, 여기는 하드드라이브 업체, 대만 업체, 그리고 뉴워크가 장소 후원해 주셨고, 여기는 번역회사, 이렇게 해서 상품 후원을 받았고요. 네, 이제 세 번째 파트, 창업가의 태도, 준비할 것, 이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말로 시엔짜오朋友在谈生意, 정말로 먼저 친구가 되신 다음에 그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명함 교환을 하면 끝이지만은 중국은 이제 명함 대신에 위챗을 서로 주고받고, 한국과 중국의 이런 부분에서도 문화가 조금 다른데요. 한국은 카카오톡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본인이 친밀한 사람들이잖아요. 번호를 알 정도면은. 근데 중국은 이게 위챗 추가하는 게 이제 QR코드고 너무 이게 간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번도 입문해보진 어떤 분야에 들어가신다고 합시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블록체인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알게 해야 돼요. 중국은 위챗 그룹방이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중국 사람 만났을 때 당신이 있는 업계가 내가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초대해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속한 그룹방들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이게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건 뭐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유연성. 근데 우리가 가장 중국 사업할 때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계약서 썼는데 왜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고치자고 하는지 아세요?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시장이 바뀌었으니 이걸 고치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 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면 유연적 사고를 가지고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사업도 안 돼야 되나요? 그러려면 우리 회사가 엄청 커야 돼요. 삼성 정도 돼야 경기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핑계로 두게 돼 있는 거죠. 관건은 뭐예요? 핵심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경영자가 돼야 되는데 판사가 돼요. 하고 싶은 욕구는요, 알고 싶은 범위 내에서 나와요. 이해 가요? 우리는 좀 큰 틀에서 보되 어디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중국이 이렇게 변화? 좋아. 이렇게 변화? 좋아. 그래서 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점을 제가 찾아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찾고 움직여서 성과 내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시대는 이런 시대거든요. 좀 개개인이 와서요, 서로의 연결고리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는 다 연결이에요. 중국의 모든 스타트업은 세 군데에서 내려와요. 세 군데가 어디예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띠띠 추싱. 띠띠 추싱이 뭐냐, 우버 같은 거예요. 이 보니까 청해인은 2014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창업병에 이렇게 생겼어요. 세계 30대 도시에서 해마다 교통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폐쇄된 시스템. 이게 뭐냐면 자기 차만 갖고 있는 폐쇄된 시스템을 없애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죠. 중국에는 승용차가 넘쳐나지만 10대 중 9대는 주차장에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존재 이유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고 차를 탄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될 명확한 창업 배경을 뒀죠. 일상의 통찰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통찰했죠. 두 번째는요,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 발견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본질적 존재 가치를 따졌어요. 자동차란. 네 번째는요, 연결성 시장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창업 배경이에요. 창업 목적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모바일 거래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거래가 우선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거래라는 건요, 모바일만 있으면 화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 인민폐와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매관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가장 큰 효능이 뭐라고 그랬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래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테두리에서는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호기심을 갖고 근접하는 게 첫 번째.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아젠다가 되고 콘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호기심이 있어요? 중국 IT? 좋아요. 그럼 중국 IT의 호기심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마지막 세 가지는 이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만의 중국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외국어도요, 여러분들이 얻는 외국어를 가지고 외국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학도 중요한데요, 지식과 욕구가 되게 중요해요. 호기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도 그래, 다 제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분야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뭘 자극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미래지향적인 인맥의 네트워크 좀 만드셔서 연결과 고리를 삼되 본인의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씩 좀 해결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업이고 다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업과 사업의 사례에서 본인의 중국에 대한 연결의 가치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